안녕하세요. 해완중학교 2학년 여러분. 선생님과 오늘 볼 10분 역사의 주제는 우리가 이제 빈 체제가 등장을 하고 자유주의와 민족주의가 유럽 전역으로 퍼지면서 나타나게 되는 다양한 변화를 우리가 보았습니다. 근데 이 자유주의와 민족주의가 유럽을 넘어서 아메리카 지역에서는 어떤 변화를 일으키느냐, 그거에 대해서 교과서 150페이지부터 152페이지의 내용을 우리가 한번 같이 10분 동안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메리카에서의 변화 모습은 아메리카를 남북으로 쪼개서 북쪽에 우리가 알고 있는 미국 지역과 남쪽에 일명 라틴 아메리카 지역에선 어떤 변화가 일어났나, 이렇게 두 가지로 쪼개서 한번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미국의 변화를 보면은 19세기 중반에, 이제 1800년대 중반에 미국의 산업혁명이 시작됩니다. 즉, 기계가 들어서고 공장이 들어서면서 인간의 산업에 혁명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산업혁명이 시작돼요. 미국에서 산업혁명이 이때 시작되면서 미국 경제가 급속도로 발전을 하기 시작한 것이 바로 이때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러한 산업혁명 과정에서 미국의 북부와 남부의 차이가 발생을 했습니다. 북부는 원래 좀 추운 곳으로서 농사가 그렇게 잘 되지 않는 지역이었고, 그래서 원래부터 상공업이 발전했던 지역이었습니다. 근데 이때 산업혁명에 의해서 공장들이 많이 만들어지면서 북부는 상공업 중심의 발전으로 나아가게 되었고, 남부는 기후가 따뜻하기 때문에 대농장을 경영하는 농업 중심의 사회가 만들어졌습니다. 특히 남부 지역에서 많이 길렀던 농작물은 무엇이냐? 여기에 하얗게 열려있는 우리가 입는 면 옷을 만드는 면화 재배가 이 남부에서 굉장히 유행을 했었던 것이 바로 그 당시의 특징입니다. 자, 이렇게 각자의 산업이 달라지니까 북부와 남부의 사람들이 지지하는 국가의 경제 정책도 차이가 나게 되었습니다. 북부 지역에서는 이제 공장들이 들어서서 여러 가지 물건들을 만들어내는데, 이제 시작한 시점이라서 다른 나라에서 만든 물건들과 경쟁을 붙었을 때 경쟁력이 굉장히 약한 수준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북부의 상공업자들은 자신들이 만든 물건의 가격 경쟁력을 지켜내기 위해서 외국에서 들어오는 상품에 세금을 높게 매기는 보호무역 정책을 지지했습니다. 반대로 남부 지역은 대농장에서 면화를 기르게 되는데, 미국은 영토가 굉장히 넓어서 미국인들이 쓰는 것보다 훨씬 많은 면화를 생산했어요. 그래서 이걸 외국에다 자유롭게 갖다 팔 수 있도록 자유무역 정책을 지지했던 것이 바로 북부와 남부의 차이가 되겠습니다. 이로 인해서 북부와 남부 사람들 간에 약간의 갈등이 발생을 하게 되겠습니다. 자, 이러한 갈등에서 더 커진 갈등이 뭐였느냐? 바로 노예제도에 대한 갈등이었습니다. 북부와 남부는 국가 경제 정책에 대해서도 갈등을 벌였지만 가장 중요한 갈등은 바로 이 노예제에 대한 갈등이었습니다. 북부 지역에서는 노예제를 폐지하길 원했습니다. 왜냐하면은 북부 지역에서는 여기서 볼 수 있듯이 공업과 상업이 이제 크게 발전을 했었는데, 그를 위해서 그 공장에서 기계를 돌릴 수 있는 값싼 노동자 인력이 절실했어요. 근데 노예 같은 경우는 주인이 먹이고 재우고 입히고 이런 것까지 다 해야 돼서 생각보다 굉장히 비싼 인력이었습니다. 그래서 북부 사람들은 그냥 그 비싼 노예들을 해방시켜서 값싼 노동자로 공장에서 쓸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노예제도에 부정적이었고 노예제의 폐지를 원했습니다. 반대로 남부 지역은 넓은 평야로서 대농장이 많이 발달을 했었는데, 이 대농장에서의 노동은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노동자들이 잘 하려고 하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강제로 일을 시킬 수 있는 노예가 굉장히 절실했던 게 남부고, 그래서 남부는 노예제도에 긍정적이면서 노예제도를 계속 유지하기를 바랬습니다. 자, 이러한 노예제도에 의한 갈등 때문에 미국이 남과 북으로 갈라지게 되었습니다. 노예제도의 부정적인 상공업 중심의 북부는 지금 파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곳이고요. 노예제도의 긍정적인 농업이 중심인 지역은 바로 빨간색 남부 지역으로 표시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노예제도에 대해서 남과 북의 갈등이 심해지던 차에 미국의 새로운 대통령으로 에이브러임 링컨이 취임을 하게 되었습니다. 에이브러임 링컨은 북부 상공업자들 편으로서 남부에서 보기에 이 링컨은 100% 노예제를 폐지할 인물이었어요. 그래서 링컨이 대통령이 되자 남부에서는 큰 반발이 일어나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위기에 처한 남부는 아예 우리는 미국을 떨어져 나갈 것이라고 선언을 하게 됩니다. 남부는 아메리카 연합, 일명 남부연합 또는 남부연맹을 구성한 다음에 우리는 미국 연방에게서 탈퇴한다는 뜻을 밝혀요. 이렇게 해서
남부의 7개 주가 연방 탈퇴 선언을 하게 되고, 이에 대해서 전쟁이 일어나게 되니 바로 미국을 둘로 나눈 전쟁, 남북전쟁이 1861년에 이렇게 일어나게 되겠습니다. 자, 이것은 바로 남부연합의 깃발이고, 이렇게 남부연합의 깃발과 미국의 깃발, 북부의 깃발, 이렇게 둘로 나눠져서 서로 싸운 내전이 바로 남북전쟁이 되겠습니다. 자, 이 남북전쟁에서 초기에는 남부 지역이 조금 더 우세했지만, 뭐 총을 만드는 공장, 총알을 만드는 공장, 이런 것들이 다 북부 지역에 많았기 때문에 점점 인구와 자원이 우세한 북부가 유리해졌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링컨은 한 가지 중요한 선언을 내놓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1863년의 노예 해방 선언입니다. 북부는 노예를 해방할 것이다. 미국은 노예를 해방할 것이다. 라는 뜻이 담긴 이 선언은 국제적으로 굉장히 큰 충격, 그리고 국제적으로 큰 파장을 불러와 이루었습니다. 북부와 남부가 싸우는 데 있어서 북부는 노예를 해방하고 남부는 노예를 유지한대. 이러한 소식이 외국에 들리자, 아, 북부가 더욱더 인간적인 곳이구나. 이러한 분위기가 형성이 되고 국제 여론이 북부를 지지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남북전쟁 최후의 대전투, 게티즈버그 전투에서 북부군이 남부군에게 대승을 거두면서 결국 이 남북전쟁은 북부의 승리로 끝을 맺게 됩니다. 미국은 다시 하나로서 뭉치게 되었고 하나의 미국으로서 발전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자, 넘어가서 이제 남북전쟁 이후의 미국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남북전쟁 과정에서 미국의 산업이 크게 발달을 했습니다. 이렇게 총과 총알에 쓰이는 철을 만들어내는 제철 등의 중공업이 미국에서 크게 발전을 했고, 또한 만들어진 전쟁 물자를 각지로, 미국 각 지역으로 수송하는 과정에서 철도가 크게 발달을 하였던 것이 바로 이때입니다. 그러면서 이 미국은 남북전쟁을 통해서 다시 하나로 뭉치게 되었고, 그러면서 이 하나로 뭉친 힘을 이용해서 서쪽으로 계속 개척을 해나갔습니다. 서부 개척이 활성화되었던 게 바로 이 시기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이런 카우보이들의 시대가 바로 이 남북전쟁 직후의 시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미국이 이렇게 동쪽에서 서쪽, 대서양에서 태평양으로 넓어지면서 동쪽과 서쪽을 이어줄 교통수단이 절실하게 필요해졌던 것이 바로 이 시기의 일이 되겠습니다. 남북전쟁 이후 미국의 경제정책은 어떻게 흘러가느냐, 북부 상공업자들의 입맛대로 보호무역주의로 흘러가게 되겠습니다. 보호무역주의를 선생님이 조금만 자세하게 설명해보면, 만약에 우리나라나 외국에서 똑같은 제품을 생산한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자, 근데 만약에 둘의 가격이 같으면은 사람들은 이걸 사 먹을 수도 있고 이걸 사 먹을 수도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소비하는 그 비율이 둘로 나뉠 수도 있다는 거죠. 즉, 국내 기업들의 이익을 외국에 나눠줘야 될 수도 있는 겁니다. 만약에 반대로 외국 제품이 더 싸면은 사람들이 외국 제품을 사면서 국내 물품을 사지 않게 되겠죠. 그러면 국내 산업이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이것을 막기 위해서 외국에서 들어오는 상품에 세금을 엄청나게 때려서 가격을 올려버리는 것이 바로 보호무역주의라고 할 수 있는데, 미국은 남북전쟁 이후 보호무역주의로 돌아가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경제적으로 이제 북부 상공업자들이 승리하면서 공장들이 많이 들어서게 되었는데, 이 공장의 노동자들이 부족해지자 적극적으로 이민을 받아들여서 그 이민자들을 노동력으로 활용하는 적극적 이민 정책을 실시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시기에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듯이 미국이 동쪽에서 서쪽으로 넓어지면서 동쪽과 서쪽을 이어줄 수 있는 교통수단이 굉장히 절실해졌어요. 그래서 미국의 동과 서를 잇는 대륙횡단철도가 바로 1869년에 개통이 됩니다. 그러면서 미국이라는 하나의 대규모 시장이 형성이 되고 동쪽과 서쪽이 서로 편하게 소통을 하면서 균형적인 발전을 이루어낼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 사진은 바로 이 지점, 일명 프로몬토리 서밋에서 만난 양쪽의 열차입니다. 이것이 바로 대륙횡단철도의 개공식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발전을 이루어낸 미국은 19세기 말에 가면은 세계 최대의 공업국으로 성장합니다. 이전에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공업국이었던 영국을 추월하고 19세기 말에 미국은 우리가 알고 있는 강력한 미국으로 등장하게 되겠습니다. 자, 우리는 지도에서 내려가서 한번 남아메리카 지역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남아메리카는 일명 라틴 아메리카라고도 합니다. 왜 라틴 아메리카라고 하느냐? 신항로 개척 시기에 에스파냐와 포르투갈이 이 지역으로 내려와서 먼저 이 지역을 정복하고 식민지로 만들게 되었는데, 이 에스파냐와 포르투갈은 민족 구성에서 라틴 민족들이 구성하고 있는 국가로 우리가
우리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라틴계의 국가가 식민 지배를 했던 아메리카기 때문에 라틴 아메리카라는 말이 붙었고, 그래서 이 지역에서는 아직도 스페인어와 포르투갈이 주요 언어로 쓰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라틴계 국가 에스파냐와 포르투갈의 백인들이 이 아메리카 지역을 정복해서 지배하면서 이 지역의 사회 구조가 바뀌게 되는데, 바로 유럽에서 온 백인들이 이 라틴 아메리카의 사회 지배층이 되고, 그다음에 원래 있던 원주민들이나 새로 들어온 흑인 노예들은 지배를 받는 층을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이 라틴 아메리카의 사회 구조에서 지배를 하고 있는 백인들을 바로 크리오요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상황에서 유럽에서 이 라틴 아메리카로 변화의 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합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배웠던 미국 혁명, 그리고 프랑스 혁명, 그리고 그 혁명의 사상적 배경인 계몽 사상이 바로 이 라틴 아메리카에 불어오게 되겠습니다. 이것의 영향을 받아서 라틴 아메리카의 여러 국가들은 이제 독립을, 자신들을 식민 지배하고 있던 에스파냐와 포르투갈의 독립을 선포하게 됩니다. 특히 1823년 미국 대통령 멀로는 멀로 선언이란 걸 내놓게 되는데요. 멀로 선언은 무엇이냐? 유럽은 더 이상 아메리카 대륙에 간섭하지 말고 식민지도 만들지 마라. 미국이 가만히 있지 않겠다라는 선언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유럽 국가들에 맞서서 라틴 아메리카를 미국이 보호해준다는 협박을 유럽에 하게 되고, 이에 대해서 소식을 들은 아메리카의 식민 국가들은 본국에 대해서, 유럽에 대해서 독립을 마음껏 선포할 수 있는 환경에 놓이게 되겠습니다. 자, 결국 라틴 아메리카 독립의 불길이 타오르기 시작합니다. 1804년 프랑스가 지배하던 아이티라는 섬에 흑인 노예들이 혁명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을 지배하던 백인들의 목을 치고 라틴 아메리카야 최초의 독립을 1804년 아이티가 이루어내게 됩니다. 그리고 이들은 왕을 세우지 않고 공화국을 성립하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아이티 공화국의 성립이 되겠고, 세계 역사상 최초로 흑인 노예들이 만든 국가가 바로 아이티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아이티가 독립을 하자 라틴 아메리카에서도 전체적으로 독립의 분위기가 형성이 되는데, 그 분위기를 이끌었던 위인은 바로 시몬 볼리바르입니다. 시몬 볼리바르는 에스파냐에 맞서서 여러 라틴 아메리카 국가들의 독립을 이끌었는데, 대표적으로 여기에 보이는 베네수엘라, 콜롬비아, 에콰도르의 독립을 이끌어냈고, 에스파냐를 몰아내고 라틴 아메리카를 독립시킨 영웅으로서 아직까지도 추앙받고 있는 것이 바로 시몬 볼리바르입니다. 미국 바로 밑에 멕시코는 백인 신부님이었던 이달고 신부의 지도하에 에스파냐로부터 1821년 독립을 거두게 되고요. 그 다음에 라틴 아메리카에서 유일하게 포르투갈이 지배하던 브라질은 포르투갈의 왕자 페드루 4세에 의해서 1822년 독립을 맞게 됩니다. 그리고 이 브라질은 헌법을 제정하고 의회를 구성하면서 입헌 군주정 체제로 출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볼 수 있듯이 라틴 아메리카의 독립을 이끈 세 영웅들을 보면은 전부 다 백인들입니다. 즉, 라틴 아메리카에서는 식민지 출신의 백인들인 크리오요들이 이 라틴 아메리카의 독립을 주도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볼 수가 있겠고요. 이 파트의 중요 포인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확인하시면서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생 많았습니다. 안녕.